이번 시간에는 파이썬에서 변수를 사용하는 방법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변수란 무엇일까요? 변수라는 거는 변경이 가능한 수를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떤 메모리 공간에 그 이름을 붙여놓은 그런 형태를 우리는 변수라고 부르는데 이게 굉장히 좀 추상적이죠. 그래서 제가 이제 예를 들면은 여러분들 그 주변에 박스가 있을 거예요. 근데 이 박스를 보통 우리가 이제 어떤 보관함 형태로 사용을 한다라고 가정을 해보면, 자, 이 빈 박스에다가 여러분들이 옷을 집어넣게 되면 얘는 옷 보관함이 되겠죠. 근데 이 보관함에 책을 집어넣으면 책 보관함이 될 거고, 장난감을 집어넣게 되면 장난감 보관함이 되겠죠. 그래서 파이썬과 같은 이런 스크립트 언어에서는 그 어떤 빈 공간에 내가 그 어떤 종류의 데이터를 넣느냐에 따라서 그 변수가 결정이 됩니다. 이게 이제 컴파일 기반의 언어하고 좀 비교를 해본다면, 뭐 여러분들이 들어보셨는지 모르겠지만 C나 C++, 뭐 자바, 뭐 C샵과 같은 그런 그 컴파일 기반의 언어들이 있거든요. 근데 그런 언어들은 그 타입이라는 걸 미리 딱 정해놓고 시작을 해요. 그게 무슨 얘기냐면, 박스를 이렇게 마련을 해놨을 때 그 해당 박스가 옷을 보관하는 박스다, 또는 뭐 책을 보관하는 박스다, 미리 다 정해놓는단 말이죠. 그래서 만약에 옷을 보관하는 박스에 뭐 옷이 아닌 다른 게 들어오게 되면 오류를 발생을 시키는 거죠. 그런데 파이썬과 같은 경우는 그 굉장히 유연합니다. 옷을 넣어도 되고 책을 넣어도 되고 장난감을 넣어도 된다는 얘기죠. 다 수용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우린 이거를 동적 타입이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파이썬이나 이런 자바스크립트와 같은 이런 언어들은 이렇게 그 변수를 사용할 때 동적 타입 기반으로 사용이 된다. 자,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그러면 변수는 어떻게 사용하냐? 변수는 별도의 타입 지정할 필요가 없습니다. 아까도 얘기했지만 변수를 선언할 때 여기다가 뭔가 지정을 하지 않아요. 미리 정해놓지 않습니다. 굉장히 유연하게, 그러니까 정해놓지 않고 너가 만약에 여기다가 100이라는 숫자를 입력했다, 그러면 얘는 그냥 숫자형이 됩니다. 정수형이 되는 거죠. 만약에 여기다가 어떤 문자열을 입력했다, 그러면 얘는 문자열 변수가 되는 거예요. 만약에 뭐 3.14와 같은 소수점이 있는 그런 뭐 소수점이 있는 수를 입력했다, 그러면 얘는 실수가 되는 거죠. 지금은 이제 100이라는 그 값을 대입을 했기 때문에, 그래서 이 value라는 이름이 붙은 그 메모리 공간에, 그러니까 이게 메모리 공간이라고 가정하면 상자라고 생각하세요. 그냥 상자, 빈 상자에 자, 이름이 붙어 있는 거예요. value. 뭐 옷 상자냐 아니면 뭐 그 장난감 상자냐 책 상자냐 뭐 이런 이름이 붙는 것처럼 여기에다가 이렇게 value라는 이름을 붙여 놓고 여기다가 이제 내가 100이라는 값을 집어넣을 수도 있는 거고, 뭐 3.14를 입력할 수도 있는 거고, 아니면 뭐 hello라는 문자열을 입력할 수도 있다는 거죠. 유연하게 수용할 수 있는, 파이썬의 변수는 이렇게 유연하게 받아들일 수 있는 그런 성질을 갖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여기에다가 이제 뭐 100이라고 입력을 했는데, 그러면 100이라는 값을 가지고 있을 거잖아요. 근데 내가 100이라는 값이 마음에 안 들어, 200으로 바꾸고 싶다, 그럼 여기다가 또 200을 집어넣게 되면 200으로 바뀌는 거죠. 그래서 이게 변하는 수이기 때문에 우리는 이거를 변수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자, 그러면 여러분들 우리 그때 파이썬, 자, 우리가 그때 파이썬 그 아이들을 한번 실행 한번 시켜볼까요? 자, 아이들 2를 한번 실행을 시켜보겠습니다. 로컬에서 변수를 한번 선언을 해볼 건데요. 뭐 예를 들면은
뭐라고 한번 적어볼까요? value는 100. 자, value는 자, 100이라고 한번 이렇게 입력해 봅시다. 자, 그러면 여기다가 밑에다가 프린트하고 value를 한번 출력 한번 해볼까요? 그러면 100이라고 출력이 되는데 왜 이렇게 이런 결과가 나오죠? 자, value는 100이라고 하면은 100이라는 정수값을 value라는 어떤 변수에 자, 이게 대입 연산자거든요. 대입을 하겠다라는 의미인 거고 그러면은 현재 이 value라는 변수에 100 값이 현재 들어가 있기 때문에 이 print라는 함수는 뭐냐면 내가 이 value라는 저 변수를 출력하겠다라는 그런 의미거든요. 그래서 value 값을 내가 화면에 출력하겠다 했더니 100이 이렇게 출력이 된 거죠. 자, 그러면 여기다가 다시 value는 200이라고 이렇게 입력하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그럼 기존의 value는 100이라는 값을 담고 있었는데 200이라는 값으로 바뀌는 거죠. 자, 한번 찍어볼까요? print value를 한번 다시 찍어보면 200이라고 출력되는 거 확인할 수가 있죠. 자, 어떻습니까? 간단하죠? 자, 이게 변수의 성질이에요. 변수의 속성이죠. 자, 그러면 아까 전에 제가 얘기했던 것처럼 지금은 뭐 예를 들어서 옷상자라고 가정해보면 자, 이거를 책상자로 한번 바꿔보고 싶어요. 그러니까 책을 보관하는 뭐 그런 공간으로 성질 자체를 변경하고 싶다. 그러면은 여기다가 예를 들어서 hello라는 문자열을 대입을 할 수 있을까요? 예, 가능합니다. 그러니까 아까도 얘기했지만 컴파일 기반의 언어처럼 컴파일 기반의 그 변수처럼 그 타입이 정해져 있지 않기 때문에 변수가 그래서 정수가 들어가든 문자열이 들어가든 유연하게 다 받아들입니다. 자, 그러면은 얘를 한번 프린트를 한번 해볼까요? 그러면 hello라고 나오는 거죠. 그러니까 기존의 정수에서 문자열로 변경이 된 거예요. 자, 이거를 우리는 동적 변수, 그러니까 동적 타입 변수라고 얘기를 합니다. 변수의 타입을 바꿀 수 있는 그런 특성을 우리는 동적 타입, 다이나믹 타이핑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는 여기서 한 가지 좀 의문을 갖게 됩니다. 변수를 그러면은 왜 사용할까요? 변수를 왜 사용할까요? 자, 요걸 한번 여러분들이 스스로 한번 잠깐 영상을 멈춰놓고 생각해 보시겠어요? 자, 그러면 저랑 한번 같이 한번 살펴봅시다. 컴퓨터의 기본 동작은 자, 메모리라는 거는 여러분들 조금 더 자세히 살펴보면은 메모리는 램에 올라오는 데이터를 CPU가 처리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램이 뭐예요? 여러분들 스마트폰이라든지 PC에 보면은 그 저장 공간 말고 실제로 그러니까 실제로 프로세스를 동작시키는 메모리가 있거든요. 그걸 우리는 램이라고 합니다. 뭐 예를 들면 여러분들 작업 관리자에 가 보시면은 여기에 그 프로세스 탭에 가 보시면은 프로세스 탭이나 성능이나 여기 이렇게 들어가 보시면은 자, 이렇게 CPU와 메모리가 이렇게 표기되어 있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실제로 여러분들의 컴퓨터를 구동하는 그 메인 구동은 이 두 개가 해주는 거예요. CPU와 메모리. CPU는 연산을 해주는 그 연산 장치고 메모리는 실제로 그 프로그램, 그러니까 여러분들의 그 현재 돌아가고 있는 프로그램들을 그 메모리 상에 올려서 CPU가 연산할 수 있게 도와주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 프로세스 탭으로 들어가 보면은 지금 현재 이 프로세스 탭에 있는 얘네들이 전부 다 뭐다? 그러니까 프로그램이 지금 메모리에 올라와서 동작하고 있는 겁니다. 지금 제 메모리에 보면은 49%, 그러니까 얘네들이 지금 현재 제 메모리 램에 올라와서 지금 제 메모리의 절반
가량을 지금 사용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메모리에 올라왔다라는 거는 결국은 실행이 됐다라는 얘기고, 그럼 실행이 됐다라는 얘기는 연산을 한다는 얘기입니다. 결국은 메모리에 올라온 프로그램은 이 CPU에 의해서 연산을 하게 되는 거죠. 자, 그럼 그 메모리에는 그럼 과연 어떤 것들이 있냐면, 실제 여러분들이 이제 이런 변수들 있잖아요. 이런 변수들이 그 실제로 메모리에 올라가는 거고, 그러니까 메모리에 할당이 되는 거죠. 자, 그런데 여기 보시면 프로세스가 몇 개가 있습니까? 셀 수 없이 많죠. 제 컴퓨터 상에서 지금 돌아가고 있는 프로세스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러면 자, 이 중에서 요 하나의 프로그램, 뭔지는 모르겠지만 이 하나의 프로그램 안에 변수가 몇 개 정도 사용될 것 같아요? 못해도 100개 정도는 사용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지금 이 100개 정도 사용되는 프로세스들이 지금 몇 개가 있습니까? 대략 한 200개 정도 있다고 가정해 볼까요? 그러면 변수는 200 곱하기 100이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거의 2만 개거든요. 그 2만 개면 어마어마한 숫자입니다. 그러니까 2만 개보다 더 될 수 있어요. 사실 제가 그냥 100이라고 가정을 한 거지만 2만 개 이상, 뭐 3만 개, 4만 개, 뭐 10만 개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러면 그렇게 엄청난 숫자의 변수들을 어떻게 그러면은 이 컴퓨터가 구분을 할까요? 여러분들 이렇게 다양한 어떤 크기의 메모리들이, 그러니까 결국은 데이터들이 뭐 100바이트짜리도 있을 수 있고 1메가짜리도 있을 수 있고 뭐 1kb짜리도 있을 수 있고 굉장히 다양하겠죠. 그럼 그 다양한 어떤 데이터들을 실제로 어떻게 그럼 구분할 것이냐? 여러분들 생각해 보세요. 데이터들을 내가 어디다가 이렇게 보관만 해놓고 사용하지 않으면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여러분들이 로또 1등에 당첨돼 가지고 돈을 저축만 해놓고 사용하지 않으면 그 돈의 가치가 있습니까? 그렇지 않겠죠. 그런 것처럼 데이터를 메모리에 저장만 해놓고 사용하지 않으면 의미가 없겠죠. 그럼 사용을 해야 되는데, 그러면 어떻게 그 데이터가 그 위치, 그 메모리에 저장됐다라는 거 어떻게 알 수 있죠? 알 수 있는 방법은 바로 각각의 메모리마다, 각 바이트마다 이러한 그 메모리 주소값이 할당이 돼 있다는 거죠. 그래서 자, 메모리는 구조상 각 바이트별 고유 주소값을 가지고 있어서 이 주소를 통해서 우리는 입출력이 가능합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또 하나의 좀 불편한 점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친구 집에 놀러 갈 때 그 친구 집의 위치는 알죠. 그리고 그 친구의 이름도 알아요. 하지만 그 친구의 주소를 정확하게 알고 있습니까? 모르죠. 여러분들이 그 친구의 집 주소를 또는 뭐 전화번호를 외우고 다니진 않아요. 다만 우리는 그 친구의 집 주소의 위치나 아니면 그 전화번호를 저장할 때 그 친구의 이름으로 저장을 합니다. 그게 바로 그 변수의 효과예요. 변수의 기능입니다. 자, 메모리 번지를 직접 제어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번지수를 기억해야 되는데 외우기가 너무 힘듭니다. 그래서 변수라는 거는 이 메모리 공간에 붙여진 이름이에요. 여러분들의 그 스마트폰에 여러분들의 그 친구 전화번호를 저장할 때 그 이름으로 저장하듯이 그 변수에다가 그냥 우리가 그 기억하기 쉬운 이름으로 저장을 해 놓은 거죠. 그래서 이 현재 예를 들어서 이 4바이트 메모리에 저는 value라는 이름을 붙여준 겁니다. 그래서 이 value라는 이름을 통해서 값을 입력하고 그 다음에 읽어올 수 있게 그렇게 그 변수를 사용할 수 있게 할당을 한 거죠. 그래서 변수는 왜 사용하냐 하면은 우리에게 이제 이런 그 그러니까 그 메모리의 그 위치, 메모리의 저장 공간을 기억하기 쉽게, 접근하기 쉽게 하기 위해서 사용하는 게 변수다라고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변수 이름 만들 때 주의할 점이 있는데요. 자, 이거는 파이썬뿐만 아니라 모든 언어들이 다 공통적으로 지켜야 될 변수의 규칙입니다. 자,
맞는 경우는 자, 여기에 끝에 그 숫자가 오는 건 괜찮아요. 음, 숫자를 쓰더라도 끝에 오는 건 괜찮고요. 그 다음에 두 개의 그 단어를 이렇게 언더바로 있는 거 괜찮고요. 그런데 틀린 경우, 쓰지 말아야 되는 경우는 이런 특수 문자 쓰면 안 되고요. 그 다음에 특수 문자가 이렇게 섞여져 있어도 안 되고 뒤에 와도 안 됩니다. 그리고 자, 요 가운데 언더바는 괜찮은데 이렇게 가운데 다시가 들어가는 것도 이것도 틀린 경우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쓰면 안 된다. 자, 그 다음에 변수 이름의 첫 글자는 숫자로 시작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이런 거 1, 2가 처음 들어오는 이런 거는 안 된다. 대신 뒤에나 가운데 들어가는 거 괜찮습니다. 자, 그 다음에 변수 이름 중간에 공백 들어가는 거 당연히 안 됩니다. 이거 하나가 이름이 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걸 만약에 이어서 만약에 이름을 만들고 싶다 그러면 가운데 이렇게 언더바를 붙여주는 게 좋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런 뭐 펄스, 논, 스루, 엔드, 뭐 이런 패스, 뭐 컨티뉴, 클래스 이런 키워드들 있죠. 이런 것들은 우리가 예약어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코드상에서 사용하는 어떤 명령어들이나 뭐 이런 그 기존의 그 정해진 어떤 예약어들은 여러분들이 변수로 사용하시면 안 된다라는 거죠. 자, 그래서 한번 안 되는 거 한번 확인해 볼까요? 자, 뭐 예를 들어서 num1은 100. 자, 이건 된다고 했죠. 이거는 되는데 num%는 100. 이거는 될까요, 안 될까요? 자, 에러가 나겠죠? 자, 그 다음에 아까 안 되는 것 중에 지금 num1처럼 이렇게 뒤에 숫자가 오는 건 괜찮은데 one num 이건 될까요? 이것도 안 됩니다. 그죠? 그 다음에 아까 예약어 중에 클래스라는 게 있었거든요. 클래스. 자, 클래스라는 걸 이름으로 해서 자, 이것도 될까요?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안 되는 거 확인했습니다. 자, 변수는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